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데이비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네요. 제가 6월부터 8월까지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유튜브에 영상을 남기질 못했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미국 간호사 준비에 관한 Q&A, 자주 받았던 질문과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지난 영상처럼 정보가 조금 많다 보니 제가 여기 앞에 제 랩탑을 켜놓고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미국 간호사 준비할 때 꼭 필요한 4가지, 첫 번째로 이제 NCLEX RN 미국 간호사 면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 공인 인증 영어 점수, 본인의 학사 학위가 미국에서 받은 학위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IELTS나 아니면 토플 같은 공인인증 영어 점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BLS랑 ACLS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루트를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그 외적으로 이제 미국 간호사 취업을 위해 준비해두면 좋은 부분들과, 그리고 자주 받았던 질문, 영어와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일하다가 미국으로 나온 경우에 한국에서 일한 그 병원과 부서가 혹은 본인의 경력이 어떻게 미국에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영어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간호사로서의 근무 경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다루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이전 영상을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 이전 영상에서 남겨주신 질문과 댓글에 대한 답을 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영상의 댓글을 보면은 Nurse Practitioner에 대한 질문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NP로서의 역할 범위, 그리고 NP가 어떤 직업인지 소개하는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실제 영어 실력과 그리고 간호사로서의 근무 경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영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제 그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4가지 요소를 다 갖추게 되면 신분과 미국 간호사 면허, 그리고 심폐소생술 자격증, 공인인증 영어 점수를 갖추면 미국 병원 취업 인터뷰를 할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간호사로 일했던 경력과 또 이 영어 실력입니다. 사실 공인인증 영어 점수를 잘 받는다고 해서 실제 영어를 구사하는 실력이 비례적으로 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이 의사소통 실력이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끝내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취업이 어렵고, 사실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미국은 취업 인터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취업 여부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얼마나 원활한지 가 이제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어떤 이제 사람들이 경력과 영어 중에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둘 다 중요한데 영어는 엄청 유창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의사소통만 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사실 취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영어가 엄청 유창하지 않아도 적당히 괜찮은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또 취업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력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영어만 요청한 경우는 또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이 워낙에 자본주의 국가고 또 병원 자체가 이 간호사의 트레이닝에 드는 비용을 아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보통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뽑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력이 뭐 괜찮다면은 영어가 뭐 외국인처럼 엄청 유창하지 않아도 그냥 적당히 의사소통만 되는 정도면 취업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실 이제 그 이유가 문제예요. 본인이 영어를 이제 엄청 잘하지 않으면 이 간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간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은 환자랑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가족들이랑도 환자의 가족들과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동료 간호사들, 의사들, 뭐 재활치료사, 그리고 약사, 방사선사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이제 의사소통을 계속 해야 되는 직업이라 본인의 실제 영어를 구사하는 실력이 뛰어나지 않다면은 취업 이후에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도 사실 미국에 와서 어학연수를 하고 영어를 그냥 의사소통만 할 수 있는 요 정도에서 취업을 했는데 한 1, 2년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영어가 된다고 해서도 병원에서의 이 업무와 관련된 또 영어와는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개인마다 그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본인의 이제 실제 영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면 적응 기간이 꽤 길게 걸릴 거예요.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결론은 어쨌든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 서류 합격은 하더라도 인터뷰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가기 전에 항상 이제 그 받을 것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또 이제 남는 시간마다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 경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많은 간호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미국은 정말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좋은 방안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병원에서도 사실 경력자를 우대하는 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사실 갓 졸업한 신규 간호사들은 정말 취업이 어려운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심해진 듯한 느낌을 받는데 한국과 다르게 한국은 사실 대형 병원들이 이제 신규 간호사를 많이 뽑고 또 나이 어린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신규 간호사들의 취업에 뭐 크게 문제가 없는 편인데요. 미국은 또 반대로 이렇게 병원들이 간호사를 트레이닝 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자 경력자를 우대하다 보니 신규 간호사들의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경력자를 뽑게 되면 그 교육과 또 훈련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병원에서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경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보통 미국은 이제 그 부서와 관련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채용을 하면 수술실 경력 있는 사람,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채용을 하면 중환자실에서 일했던 사람, 그리고 병동은 또 뭐 어디든 상관없지만 뭐 보통 이제 일반 병동 직접 환자 간호를 했던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응급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부서에서 비슷한 부서에서 일을 했으면 아무래도 교육과 이제 훈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테니까요. 그래서 자주 받는 질문 첫 번째는 미국 병원에서 본인이 한국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저는 제가 한국에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일했던 경력을 다 인정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데 많은 미국 간호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그런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그 이제 타국에서 일했던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병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임금을 체결할 때 그거를 반영해주지 않는 병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게 답이고 이제 저도 이런 답을 드리기는 조금 안타깝지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경력을 인정해주는 병원도 있고 아닌 병원도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은 인정해주는 병원들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일하고자 하는 병원과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주 받는 질문은 본인이 한국에서 졸업한 대학 이름이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미국은 아직도 이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가 있어요. 2년제 간호학 학위. 한국은 다 4년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4년제인 BSN과 2년제 학위인 ADN이 이렇게 미국에는 아직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미국은 BSN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4년제 학기를. 그래서 보통 조금 크다 싶은 병원들은 대부분 다 BSN을 그 채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국 그 이제 2년제 학기를 받은 사람들도 보통 이런 그 트렌드 때문에 4년제 학기를 다시 이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다시 4년을 다닐 필요는 없고요.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엑셀레이티드 BSN이라고 해서 1년 정도만 더 학교를 다니면 다시 이제 배첼러스 디그리 4년제 학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4년제 학기를 중요시 하는데 이게 굳이 미국 학기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미국 병원 사람들이 한국 대학 이름 아는 대학 이름이 하나도 없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대학에서 졸업을 했는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더 대학 이름보다 중요한 거는 4년제 학기면 된다는 거.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은 한국에서 일한 병원 이름과 그 병원 규모가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사람들이 한국 대학 이름을 모르듯이 미국 병원들은 한국 병원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미국 취업 인터뷰를 갔을 때 고용주가 제 이력서에 써져 있는 삼성 메디컬 센터라는 이름을 보고 묻더라고요. 이 삼성이 그 삼성이냐. 그래서 제가 그 삼성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핸드폰 회사가 병원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대요.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고용주가 삼성서울병원을 알고 있었던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병원들은 한국 병원 이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떤 병원에서 일을 했는지 얼마나 큰 규모의 병원에서 일을 했는지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이고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본인이 근무했던 부서가 더 중요한 편입니다. 아까 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 병원의 부서들은 그 부서와 관련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서에서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취업 인터뷰에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일을 했고 본인이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지만 미국 병원에서는 간호사의 직접 간호 경력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깁니다. 실제 환자를 돌보는 경험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든 취업 인터뷰를 하게 되든 이제 많은 에이전시들이 실제 뭐 일반 병동이나 아니면 중환자실 이렇게 환자를 돌보는 경력을 최근 경력으로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부서들도 있죠. 이제 수술실이나 아니면 뭐 투석실 같은 경우는 그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실이나 투석실은 하는 일이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혹은 이제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서들은 또 그 부서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 편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제 본인의 scope of practice 그 이전 부서에서 일하면서 했었던 일들 그리고 지금 다룰 수 있는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 돌봐온 이제 patient population 환자군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을 그리고 또 어떤 환자들 어떤 중증도의 환자들 혹은 어떤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봐왔는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준비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인터뷰에는. 그래서 뭐 본인이 졸업한 한국 대학 이름이나 본인이 일했던 병원 이름 혹은 병원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병원에서 일을 했든 어떤 대학에서 졸업을 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의 이름과 그리고 본인이 했던 역할들,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돌봐온 환자들 이런 정보들이 그런 네임 밸류보다는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력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미국은 보통 경력이라고 치면 대부분 1년 이상이란 경력이라고 간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짧게 일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해오면 제가 보통 1년 정도는 일하고 뭐 이직이든 사직이든 고려하시는 것이 미국 취업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조언을 하는 편인데요. 꼭 정말 1년 이상이어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약간 저희가 조각 경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조금 뭐 6개월 여기 일했다가 6개월 여기 일했다가 하는 경력들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 인터뷰에 그런 질문들을 받으실 거라는 걸 예측을 하시고 가는 것이 좋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약간 합리적인 답변을 왜 일찍 그만뒀어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나이나 성별에 대한 질문도 꽤 많더라고요. 미국은 이력서에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사진을 안 붙여요. 한국하고 다르게. 그리고 본인 뭐 키나 체중을 적지도 않고요.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성별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웃긴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제가 처음 취업 인터뷰를 갔을 때 제가 남자인 줄 몰랐었던 거예요. 현민이라는 이름이 그때는 제가 이제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안 쓰고 제 법적 네임이 유현민이다 보니 현민유라고 썼는데 현민이라는 이름이
남자 이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남자 간호사가 오니까 조금 놀라하는 편이더라고요. 이제 이렇듯 미국 이력서에는 정말 본인 이름, 나이도 안 적게 되어 있고 이름만 적고 나이랑 성별은 안 적고 뭐 키, 체중, 사진도 안 붙이고 그냥 교육 이력과 근무 이력 이렇게만 쓰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나 성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한국에 비해서 조금 좋은 편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다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 이 일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혹은 경력과 관련된 부분을 우선시하는 거를 보면 사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그래서 사실 미국은 그런 부분을 취업 전에 묻게 되면은 소송에 걸릴 수 있어요. 뭐 인종, 나이, 성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터뷰가 조금이라도 차별을 당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이나 뭐 결혼 유무나 아니면 성별이나 이런 부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자주 받는 질문들, 미국 간호사 준비와 관련된 질문들, 자주 받는 질문들을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내용 요약을 하면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4가지 이외에 실제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간호사로서의 근무 경력은 첫 번째 이제 미국 병원들은 한국 그 대학 이름 크게 관심 없고 그냥 4년제 학사학이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한국에서 일한 경력을 인정을 해주는지,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인정해주는 병원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병원은 한국 병원 이름이나 규모는 크게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한국에서 일했던 부서나 그리고 돌봐왔던 환자군, 그리고 뭐 다룰 수 있는 의료 장비나 아니면 본인의 이제 역할 범위, scope of practice,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미국 병원들은 나이, 성별, 결혼 유무, 인종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제가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영상에서 남겨주신 댓글들, 그 질문들을 답하는 시간들을 갖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영상 밑에 달린 댓글들, 질문들도 함께 이렇게 댓글들 보면서 답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이상 미국 간호사 데이비드였습니다.